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버센터 어필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피디존 어필에서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책은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갖고 있는 연세대 김현미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나온 책이어서 사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났네 라고 할 수 있어서 최신간의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해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트럼피즘,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 트럼프의 재선이 우연히 어쩌면 여러 가지 조건들 다시 재선될 수도 있었지만 반이민, 그 다음에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들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트럼피즘이라는 것의 현상을 만들어낸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죠. 다행히 그렇지만 그 트럼프가 만들어냈던 어떤 혐오적인 사고들은 트럼피즘이라는 형태로 지금 미국에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점점 그런 형태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들이 계속해서 발흥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우려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있는 그런 트럼피즘을 극복하려면 트럼피즘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는 것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란나 소수자, 저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직접 만난 적도 관계도 없고 연결해본 경험도 없고 같이 있어본 경험도 없었던 타자들을 무지 때문에 그리고 무지 플러스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기제로 악마화하거나 나쁜 사람이다 라고 치환하거나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치환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치환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면 이제 계속해서 타자를 적 삼는 형태의 방법이 환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 극복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이주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책은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의 배경들까지 이제 초창기에 이주의 현실과 배경, 1부가 이주의 현실과 배경해서 이주가 왜 일어나는가, 이주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이 2부에서는 저희 활동가들이 보면 좀 더 쉬울 수 있는 어떤 비자 카테고리별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조선족 동포,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이주 노동자들, 난민, 그 다음에 이주아동과 청소년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각 분야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시거나 인터뷰를 하시거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부는 국민국가 너머의 시민권을 향하여 라고 해서 다문화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들의 한계를 좀 지적하면서 이주자의 권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국민국가로만 설명될 수 있었던 곳에서의 시민권이 아니라 국민국가 이후에 같은 민족, 같은 국민으로만 엮어지지 않는 사람들만이 구성되는 시민권을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3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이 되게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저희가 단순히 이제 어떤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묘사하게 되면 사람들의 사례, 특징적이거나 어떤 그런 사례들만 극화해서 설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시면서 만나왔던 배경들이 있어서 이주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게 된 그들의 경험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들이 살고 있었던 이곳에서의 경험, 이주자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국가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그 연결되는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한국에서 오게 되었을 때 결혼 이주민들은 그 결혼 이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역동을 통해 다시 원가족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떠한 역동이 일어나서 그 사회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라는 내용이라던가 미등록 이주자나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아니면 그들 전에 산업영수생 제도라는 것이 드러나고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어떠한 형태로 이주노동은 계속해서 있어왔고 한국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어떤 경우는 버려오는 이 역사들까지 자세하게 남아있고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닐하우스에서의 열악한 처우에서 사망한 분 이야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열악한 처우에 있고 한국 사회가 이분들을 착취하고 이분들의 노동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업계인들은 이익이 있지만 역시 이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쓰고 버리듯이 외국으로 보내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국에서의 모습과 또 한국에서의 모습까지 연결해서 보고 있고요. 난민들의 이야기는 저희들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이 조선족 동포들은 또 해외에 있는
한국의 사회에서 밖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하고 또 구별되어서 차별을 받게 되고,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에서 얻게 되는 정체성의 어려움, 한국에서는 또 차별받게 되는 정체성의 어려움, 하지만 여기 역동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내용들도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아동과 청소년 이야기도 미등록 체류 아동이라던가 등록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사회 공부상에 보여지지 않게 되는 그런 아동들 같은 경우가 어떤 형태로 한국에 살아가고 어떻게 학교에 가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업데이트가 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유일한 이 책의 단점이지만 근본적으로 커다란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난민들의 이야기들에 대한 다른 책도 저희가 종종 소개를 했지만,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우리가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접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접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선족 동포, 청소년, 그다음에 고용허가제 하에서 계신 분들이라던가 난민들의 이야기가 커다란 맥락 속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라고 할 때는 저희들은 멀어 보이죠. 하지만 한국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도 만주 지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어쩌면 엄청난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만주나 일본을 떠났던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해서 그때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하고, 한국에 사실 많은 사람들도 이미 10분의 1 이상, 700만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 이주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 한국은 실제로 한국의 사회에도 많은 이주민이 나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주하고 더 꿈과 다양한 기회를 갖고 다양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차별을 극복하고 또 살아왔던 그런 이제 이주 송출국으로서의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경험도 한국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역사들의 맥락 속에서 한국에 찾아온 이주민들, 그리고 한국 이주 사회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트럼피즘을 극복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교수님의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